2026년 6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트루이스트 파크의 그 지독한 열기 속에서 마운드 위에 홀로 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도적인 압박감이 무엇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.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그 사나운 라인업을 마주했을 때 영혼까지 조여오는 생존을 위한 사투였습니다. 그날 전광판의 중심이 여전히 아무런 의미 없는 0대0이라는 숫자만을 무표정하게 가리키고 있었을 때 저는 가슴속 가득한 자부심과 머릿속에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사냥 계획을 믿고 마운드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. 하지만 관중석의 함성이 기묘하게 잦아들며 등번호 51번을 단 한 청년이 타석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운드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. 그가 바로 바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지배자 이정우였습니다.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팬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경기의 시작이자 다소 지루한 초반의 한 장면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그날 실밥이 선명한 야구공을 손에 쥐고 그와 정면으로 마주했던 그랜트 홈스에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. 그의 서늘하고 감정 없는 눈빛을 통해 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직면했습니다.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쫓는 평범한 타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. 제 몸속의 모든 메커니즘과 심장박동 그리고 투구 알고리즘까지 통째로 읽어내려는 노련한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.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공을 던졌습니다. 미국의 그 어떤 괴물 같은 타자라도 단숨에 덕아웃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패스트볼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내 완벽한 함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.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부드러운 스윙으로 이정우는 내 모든 계산을 비웃듯 공을 걷어올려 애틀랜타의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. 중견수 플라이아웃. 우리 팀 외야수가 공을 잡아내며 아웃카운트 하나를 올렸지만 그것은 완벽한 패배의 시작이었습니다. 3루 주자 루이스 아레즈가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내줬고 슈퍼루키 브라이스 엘드리지마저 순식간에 3루를 점령했습니다. 단 하나의 치밀하게 계산된 아웃으로 그는 내가 공들여 쌓아올린 방어 시스템의 심장을 정확하게 도려낸 것입니다. 그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칩니다. 루상의 모든 베이스가 상대 주자들로 가득 찬 상황. 메이저리그의 그 어떤 투수라도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의 만루 시나리오였습니다. 최근 미국 언론들은 발사각이라는 데이터에 미쳐 있습니다. 타자들이 삼진을 당하든 말든 오직 홈런만을 위해 무지막지하게 방망이를 돌리는 시대입니다. 만약 이정우 역시 그 단순하고 값싼 관중들의 환호에 목마른 타자였다면 그는 무조건 만루 홈런을 노리고 제공에 풀스윙을 돌렸을 것입니다.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운드 위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 아시아의 천재는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가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그는 개인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. 단 한 번의 영웅이 되는 길을 거부하고 오직 팀의 확실한 득점을 위해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된 희생타를 날린 것입니다. 경기 후 SN과 디 애슬레틱의 기자들 앞바닥에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내 커리어 최악의 대참사가 될 뻔했던 말로 홈런의 위기를 벗어난 것은 오직 이정우가 철저하게 팀을 위한 이타적인 선택을 해준 덕분이었다고 말입니다. 존 커택트 비율 92%라는 괴물 같은 통계를 가진 그라면 제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려보낼 엑시트 벨로시티를 뿜어낼 힘이 충분했습니다. 타석에서 보여준 그의 소름 끼치는 침착함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투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이었습니다. 저 같은 투수에게는 지독한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마운드 위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숨을 죽여야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경기가 끝난 뒤 전광판에 새겨진 자이언츠의 점수만을 보지만 그 점수가 나기 전 제가 마운드 위에서 당했던 정신적인 고문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. 세이버매트릭스 전문가들은 이것을 정보 마모 전술이라고 부릅니다. 이정우는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를 단숨에 생사의 갈림길로 바꿔버립니다. 투수로 하여금 겨우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기 위해 평균 4.28개가 넘는 공을 던지게 만들며 피를 말립니다. 그날 저는 제가 던질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꺼냈습니다. 땅볼을 유도하는 무거운 싱커, 공기를 가르는 강속구, 그리고 스트라이크 종구석을 찌르는 지저분한 브레이킹볼까지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. 하지만 자이언츠의 51번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 아니라 제 투구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출하는 최첨단 스캐너였습니다. 그는 특유의 유연한 손목으로 제 결정구들을 끈질기게 커트해내며 파울볼을 만들었습니다. 타석에서의 생존 시간을 징그럽게 늘리면서 제 투구 메커니즘과 볼끝의 움직임, 심지어 제 멘탈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모조리 다운로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가 마침내 중견수 방면으로 공을 날려보내고 유유히 덕아웃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저라는 투수의 모든 비밀은 이미 발가벗겨진 상태였습니다.
그리고 그가 수집한 모든 특급 군사기밀은 다음 타자들에게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. 이정후는 기꺼이 자신의 타석 하나를 제물로 바쳤지만 자이언츠라는 거인들의 군대에게 제 목줄을 쥘 수 있는 열쇠를 쥐어준 것입니다. 메이저리그는 그 어떤 나약함이나 한순간의 방심도 용서하지 않는 잔혹한 정글입니다. 그리고 그 냉혹한 진리는 1회 말 우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타자들이 배트를 쥐는 순간 곧바로 증명되었습니다. 만약 우리 팀 타선의 무지막지한 보복적인 화력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밤 애틀랜타 전체의 죄인이 되어 마녀 사냥을 당했을 것입니다. 공수가 교대되자마자 우리 팀의 거구들은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 에이드리언 하우저를 향해 자비 없는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. 공기를 찢는 굉음과 함께 473피트라는 말도 안 되는 비거리를 기록한 대형 홈런이 중견수 뒤편 스탠드에 꽂혔습니다. 트루이스트 파크는 그 순간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. 그 지옥 같은 사형 선고 직후에도 우리 타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우익수 쪽 잔디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연속 안타가 터져 나오며 루상의 주자들이 폭풍처럼 홈을 밟았습니다. 눈 깜짝할 사이에 스코어는 2대1, 애틀랜타의 잔혹한 역전 리드였습니다. 자이언츠의 하우저는 단 1이닝도 버티지 못한 채 적의 무자비한 화력 앞에 영혼까지 털린 채 마운드 위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.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. 지구상 최고의 리그가 가진 순수한 근육의 폭력성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말입니다. 동시에 한 가지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만약 이정후가 1회 초에 그 피 같은 선취점을 쥐어짜내지 않았더라면 자이언츠의 멘탈은 이 무지막지한 불꽃놀이 앞에 시작부터 산산조각 나며 파멸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. 그날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벌어진 사투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야구를 바라보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습니다. 바늘구멍 같은 틈새를 기어코 파고드는 아시아 천재 타자의 차갑고 정밀한 컴퓨터 같은 두뇌와 미국 야구를 상징하는 통제불능의 거대한 근육과 화력이 맞붙은 것입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. 2026년 이 뜨거운 시즌 속에서 이정후라는 괴물에게 말로 홈런을 맞지 않고 살아내려온 것은 제 야구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신이 주신 특권이었습니다. 이 숨막히는 전쟁은 이제 막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. 거인들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저 역시 마운드 위에서 그를 다시 마주할 날을 칼을 갈며 기다릴 것입니다. 오늘 마운드 위에서 바라본 이 치열한 독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투수와 타자 사이 0.1초의 타이밍 속에서 벌어지는 이 격렬한 데이터 전쟁이 흥미로우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.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깊이 있고 생생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